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새 책이 나왔죠? 자,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새 책을 딱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느낌이 부담스러워요. 얘를 언제 다 보나. 근데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어차피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 책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적어도 4바퀴는 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자꾸 암기충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책은요, 수업만 잘 오시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리고 우리 하는 말. 책을 꼭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책 이렇게 한 권 있잖아요. 공시는 좀 얇죠. 민법기는 되게 두껍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책을 꼭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책에서 시험 많이 나온 부분이 있죠. 그 위주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봐요. 과거 10년간 문제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10년간 문제가 한 개도 안 나왔다. 이런 부분 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책에 부담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좋은 계획은 뭔가면 이제 앞으로 1년간 학원만 안 빠지시고 잘 나오시면 돼요. 저 잘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고 이제 자, 보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지난주 복습, 복습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수업 과목이 보세요. 우리 수업이 부동산 공시법 그랬죠. 그 공시법이고, 자, 고개 드시고 공시법에는 법률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 나왔어요. 공간정보법.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나, 첫 번째. 우리가 줄여서 지적법 그랬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2개 묶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난주 수업에서 이제 뭐랄까요, 용어들 한번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보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공간 정보 파트 있죠.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거 이제 칠판 좀 보세요. 명칭이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줄여서 공간정보법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요. 정식 명칭은 되게 길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돼 있고, 요거는 과거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지적법. 지적법.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떠올려보세요. 지적법인데, 자, 지적이라는 말. 요 지자가, 그렇지, 땅지자. 적자는, 이렇게 돼요. 장부적자 그랬어요. 지적이란 말 간단해서 토지에 관한 장부 그 뜻입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보겠습니다. 보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걸 목차를 한번 적어볼게요. 목차. 자, 보시고.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률 과목은. 자, 이렇게 했어요, 이제. 1장. 1장은 언제나 총칙 그래요, 총칙.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총칙이 와 있고. 자, 2장. 2장은 타이틀이 이제 토지의 등록 그럽니다. 토지의 등록.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이제 토지를 등록시키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3장. 3장 이제 보세요. 그러면 토지 등록인데 토지를 어디에 등록을 해요? 그렇지. 이거 이제 지적 공부 그래야지. 또 자, 지적 공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떠올려 보세요. 지적 공부는 자, 무슨 뜻? 말 그대로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이제 지적 공부가 되겠죠. 이렇게 3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묶어서 2장 타이틀은 토지의 등록, 3장은 지적 공부. 묶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요게 이제 지적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주 이렇게 했어요. 자, 지적의 의 뭐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럼 등록을 시켰죠. 근데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다. 그게 이제 4장이죠. 4장에 토지 이동. 이렇게. 또 토지동. 자, 토지동 이동이란 말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토지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랬죠. 다시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동이 딱 발생하면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럼 이제 지적 공부 내용을 바꿔줘야죠. 그게 지적 정리예요. 그래서 사장 제목이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지적 정리. 이 말은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 뜻이에요. 하나 또 보시고 또 하나. 또 토지동은 이렇게 해요. 토지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랬죠. 그럼 토지 표시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토지 표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치. 그게 이제 5장이에요. 5장에
지적 측량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적 측량. 자, 또 하나 주의하세요. 걱정인데 문제는 그럼 이제 구분합니다. 자, 우리 보세요. 지적 측량 파트인데 우리 시험은 지금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지적 측량의 흐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목차입니다. 그래서 책 좀 펴보세요. 책에 보시면 거기 목차 펴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이제 자 파트 1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되어 있고 목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총칙 되어 있죠. 총칙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총칙 파트는 일단 총칙 파트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는 그 두 번째 보면 용어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게 중요해요. 용어정의. 자, 또 하나 더 들어보세요. 자, 그럼 비교가 뭔가 하면 혹시 학원 오시기 전에 사회생활 하실 때요. 공간정보법 들어보신 분? 못 들어봤죠? 뭔가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생소한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용어정의. 가장 이제 뭐 기본사항입니다. 딱 보셔야 돼요. 용어정의. 그래서 뭔가 하면 가장 기본된 사항이에요. 용어가 끝나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2장. 2장은 타이틀이 토지 등록 되어 있죠. 거기 보면 3절에 법상 등록사항 되어 있죠. 등록사항이 시험 나와요.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제 우리 책 어딘가 하면 19페이지. 19페이지. 거기 보면 자, 출제 경향 및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그 박스 있습니까? 자, 보세요. 박스가 뭔가 그 박스가요. 시험 나온 횟수예요, 지금. 그럼 봐요. 집어넣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지목은 매년 2개씩 나오죠. 그다음 경계 나오죠. 면적 나오죠. 이런 상황이 수치로 나와요. 그게 뭔가 이제 보세요. 여기 타이틀이 지금 토지 등록인데 토지 등록 파트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 흔히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가 6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표시 6가지. 토지에 이렇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렇죠. 면적, 경계, 좌표.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지번은 시험에 매년 나와요. 하나씩. 지번. 그럼 또 이제 보시고 지목. 요 지목은 보통 한 해에 2문제 나와요. 한 해에 2개씩 이렇게. 꾸준히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면적. 면적은 가끔. 경계도 나오고. 이렇게 또 특징 뭔가 하면 면적하고 경계죠? 요 둘 중에 한 개가 주로 시험 나와요. 한 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26, 27, 28은 경계가 시험 나왔어요. 내년은 뭐가 나온다? 이제 면 나올 차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해야 돼. 네 가지 다 비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2장 토지 등록. 그래서 이제 요 파트 보셔야 돼.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좀 이따 보실 때 사항입니다. 지금. 그럼 세 번째 이제 지적 공부. 또 지적 공부는 우리 이렇게 했죠.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다. 그럼 이제 이 지적 공부인데 지적 공부 대표가 뭐가 있었죠? 대표. 네, 지적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묶어서 지적 공부 그랬어요. 여기는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 요거 시험 나와요.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요 등록사항이 보통요 한 해에 2문제 나오고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제 책 한번 보세요. 자, 3장 어딘가면 자 58페이지 가보시죠. (58에도) 보기 보세요. 이제 출제 경향이 있죠? 박스 딱 보니까 첫 번째 대장도 시험 되게 잘 나오죠. 도면도 잘 나오고요. 그럼 이제 종합문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 파트가 대부분 시험 나와요. 한 해 2개씩 이렇게. 첫 번째 보셔야 돼요. 등록사항 보시고. 또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뭐 지적 공부의 공개. 제목 봤어요? 제2절? 3절에 지적 공부 복구라고 돼 있죠. 특징이 있죠. 돌아가면서 시험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맨날 하는 말인데 나오는 파트가 비교적 정해져 있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3장 파트는 이제 지적 공부, 등록사항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딱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시고, 자, 그리고 이 파트는 아마 자, 한번 들어오세요. 올해 시험은 그거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등록사항 외에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거. 요게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시험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종합 공부.
제목만 보시고 세부사항은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이제. 부동산 종목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다시 2장의 제목은 토지의 등록, 3장은 뭐다? 지적 공부.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를 지적 공부 위에 등록을 시켰다. 딱 해놨고. 근데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 토지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와야 돼. 이제 여기는 토지이동 사유라 불러요. 토지이동 사유. 이 사유란 말이 다른 말로 토지이동 종류 그 말이에요. 종류. 보시고 이제 특징 또 하나 또 보세요. 지금 제목은 토지이동 사유죠. 종류인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고 갈게요. 자, 요건 어딘가 한번 쭉 가서 88 가보세요. 88 딱 보면 거기 박스 또 있죠. 출제 경향.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 제2절에 토지이동 사유라고 돼 있죠. 22회 시험 때 몇 문제 나왔어요? 한 해 4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 후로 안 나와요. 그럼 내년에는 나와. 뭘 안 나와 안 나오긴 내년 나와야 돼.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뭔가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목이 토지이동 사유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유가 뭔가면 이거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신규 등록 쓰지 말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또 있어요. 해면성 말소. 이거 토지이동 사유예요. 이게 요 6개에서요. 22회 때 4문제 나왔어요. 근데 그 후로 안 나와요, 지금. 올해 나올 줄 알았거든요. 29회 때 또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와. 내년 느낌이 한 2개쯤 나올 것 같아. 2개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신경 쓰시고 또 이제 그다음 또 이제 토지이동 사유에서 좀 특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거예요. 축척 변경이라는 거. 밑에 거 있어요. 체크하세요. 그래서 축척 변경 이것도 이제 최근 시험에 매년 나와요. 축척 변경. 한 해 보통 한 해에 하나씩 꼭 나와요. 추정 공부고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날짜가 좀 시험 나옵니다. 추적 변경. 그럼 또 이제 또 뒤에 지적 정리 파트. 자, 18번 보시죠. 이렇게 구분했어요. 요 지적 정리라는 거는 이렇게 있죠.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랬죠. 그래서 특징이 올해 29 시험 때 한 문제 나왔습니다. 한 개인데 여기는 내년에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차하면 한 3개 나와요. 이렇게. 이거 특히 중요합니다. 지적 정리 파트.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사장이 좀 여기가 내용이 많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이렇게 사장 파트 무조건. 또 그다음 또 이제 그러면 토지 이동은 표시가 바뀌었죠. 토지 표시하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다? 지적 측량이에요. 그리고 적쳤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이제 어차피 지적 측량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은 안 물어봐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시험을 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적 측량 대상. 잘 나와요. 지적 측량 절차.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제 끝에 가면 이제 그걸 하세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런 사항들이 이제 시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지적 측량 대상 절차.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쭉 넘어가서 이제 126 가보세요. 자, 거기도 이제 보면 이제 그 출제 경향 분석표 있죠? 딱 보시고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지적층 대상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꾸준히 시험 나오고 있고요. 그럼 또 이제 보시면 지적 측량 절차도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파트는 특징이 지적 측량 대상 그리고 절차 2개가 이제 되게 시험 잘 나와요. 거의 매년 시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밑에 자, 지적위원회 및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있죠. 또 한번 보세요. 자, 맨날 하는 말이에요.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운다 아니고 자꾸 잘라봐야 돼요. 그럼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무슨 뜻이에요? 그치?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 심사해달라.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시험 보러 가시면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지난주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명칭이 이제 공간 정보법이죠? 시험 12문제 나와요. 근데 12개 나오면 몇 개 맞으라고요? 12개. 그래. 아,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자, 보세요. 시험 보러 딱 갔더니요. 생판 처음 본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런 문제는 많아봤자 한 문제예요. 많아봤자 한 문제.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기출문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어차피 여기서 시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보는 말이 뭔가면 나오는 부위 딱 보시자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흐름 딱 잡아놓으시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장 총칙 이제 설명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할 거예요. 1장, 2장 두 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3, 4, 5장 이렇게 볼게요.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보시고 이제 자, 책 한 펴 보세요. 쭉 가서 자, 일단 3페이지 딱 펴보시고 3페이지 이제 총칙 딱 돼 있죠?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총칙 파트는 보시면 뭐랄까요? 막 큰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저 총칙은 주로 그거 나와요. 뭐 법률의 의, 목적, 역사적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총칙 파트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용어 정의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용어 정의 위주로 보시고 자, 하나씩 줘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 우리가 이게요. 정신명칭은 지금 공간정보법 그랬죠. 옛날에는 뭐라 불렀다? 지적법.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자 이렇게요. 공간정보법 중에서 지적법 파트라는 시험법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일 먼저 이제 그게 온 거예요. 서설 파트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협의에 따른 3요소 나와 있죠. 거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지적의 의라는 거예요. 지적의 의. 자, 이렇게 하세요. 다시. 자, 지적. 자, 지자는 무슨 지자? 땅지자. 적자는 뭐다? 장부적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지적의 의. 지적이 뭐냐 물으면 딱 세 단어. 지적이 뭐다? 그렇지. 여기. 2장 제목은 토지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죠. 이게 지적이에요. 묶어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가장 간단한 정의 딱 세 단어입니다. 첫 번째, 토지. 이 토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지적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무슨 장부가 나온다? 지적 공부가 와야지. 그래서 지적 공부에. 또 하나 뭐다? 이제 등록하는 것. 요게 지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요 세 단어를 묶어서 그렇게 해요. 지적의 3요소라 부릅니다. 이렇게. 3요소. 자, 이제 책을 잠깐 보세요. 자, 일단 3페이지. 제일 끝에 줄 보세요. 자, 제일 끝에 줄 보시면 이제 바로 위에 동그라미 1번 지적의 대상인 토지를 체크하고 두 번째 지적 공부에 3번에 등록하는 3요소 돼 있다. 다시 결론. 자,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자, 근데 이렇게 하세요. 요 정의는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요 세 단어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장 가시죠. 자, 일단 1번. 등록 객체는 토지입니다. 대상. 자, 1번 보세요. 자, 지적은 등록의 객체인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는 지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체크하세요. 2번.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란 넓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상 줄 그세요. 국가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영토.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입니다. 그럼 좁게 보면 일필지다. 자, 그럼 하나 문제는 지금 토지인데 토지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 그랬죠? 그 이제 문제는 이 토지에 하천은 포함 제외. 하천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토지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해요. 토지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이제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 보시고. 그럼 두 번째 2번에 이제 자, 등록 공부돼 있죠? 이렇게 불러. 뭔가 지적 공부다 이렇게. 지적 공부 제목만 체크하시고요. 세부사항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자, 지적 공부 보시고 3번 체크하세요. 등록. 자, 1번 등록이란 지적 공부에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각 필지에 자, 체크하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작품을 기록하는 지적의 주된 행위이다. 등록이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양가로 2번 별표. 국토통보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친정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시 자, 지적이 뭐라고요? 여기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근데 문제는 이 등록은 누가 해요? 그렇죠. 국토교통부가 고체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 등록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밀히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무조건.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그 2번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이제 매년 뜨는 기본 지문이에요. 딱. 법률 조문입니다. 딱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장.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는 국토통보 장관이 등록을 다 시킬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체크할게요. 밑에 4번. 4번에 1번 보세요. 등록 주체. 거기 줄 하나 걸으세요. 자,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등록 주체는 줄 그세요. 국가기관 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렇게 하세요. 국가기관으로서 시장, 군수청장이고 그 다음 줄 체크하세요. 지적소관청 체크해 놓으세요. 그 밑에 줄에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세 번째 줄 밑에. 다시 보세요. 이제 다시. 그러면 다시요.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요 등록. 요 등록은요. 원칙은 누가 한다? 문제. 근데 국토통보 장관이 등록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에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요거를 지적소관청에 위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지적소관청을 이렇게 불러. 국가기관 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체크한 지문. 그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즐겨 뜨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주면 돼. 자, 갖다 기하세요. 다시. 토지의 등록. 자,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토통보 장관. 실질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오셔야 돼. 그래서 이제 세 단원 다 보시면 되고. 일단 3번에 등록사항 나와 있죠? 등록사항에서는 1번 줄 그세요. 1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2번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럼 이제 자, 고기 한번 드시고 혹시 우리 지난주에 그거 기억나세요? 토지대장? 양식. 이렇게 해서요. 대장을 잘라서 이렇게 절반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오고? 토지의 표시. 그게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오른쪽에는 소유자.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등록사항은 두 가지예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다시 결론이에요.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할게요. 이게 딱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다른 거 넘어가시고 옆에 가서 2번 가세요. 이제. 자, 5페이지. 법의 목적과 성격 돼 있고. 자, 보세요. 자, 칠판 보시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그러게요. 법의 목적이 왔죠. 그 목적을 이렇게 불러요. 법의 입법 목적 그래요. 입법 목적이란 말은 그거죠. 법률을 두게 된 이유가 뭐냐. 입법 목적이고 이게 이제 법률 1조의 내용입니다. 자, 고개 드세요. 자, 지금은 명칭이 공간정법이죠. 제가 이렇게 써요. 이게요. 10년 전에는 법률이요. 세 개가 따로 있었어요. 측량법, 수로사법, 지적법. 세 개가 별개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즘 요 세 개 법이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묶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겠죠. 측량, 수로사 및 지적법이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이 법을 둔 이유 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측량, 수로사, 지적 요 세 개가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토지를 측량하자. 그래서 이걸 이제 둔 이유는 자 보세요. 자, 책에 줄 보세요. 보시면 있겠죠. 책에 보시면 측량과 수로사의 기준과 절차 정하고 되어 있죠. 저 이거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가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한 가지. 또 봐요. 그러면 측량하고 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켜야 되겠지.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는 체크하세요. 지적공부. 그 장부가 또 하나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야죠. 등록 관리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자 두 개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한다. 그럼 또 하나가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그 책에 줄 거놓으세요. 그냥 똑같이. 해상교통의 안전.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법률에 이제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잘라볼게요. 첫 번째. 입법 목적입니다. 이제 법에 둔 이유. 첫 번째. 측량의 기준과 절차 정하고.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이 두 가지가 뭔가면요. 입법 목적 중에서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이다. 그게 뭔가면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개가 이제 이렇게 볼래요. 궁극적 목적이다. 궁극적 목적. 중요한 포인트죠. 목적. 자, 다시 보세요. 그럼 다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딱 들어와 있고.
두 번째 이거 왔어요. 해상교통의 안전.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아까 이렇게 했어요. 정신형칭이 아까 우리가 측량, 수로사 및 지적 그랬죠. 수로사가 요거예요. 요거는 지적과 관련은 없어요. 빼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게요. 국민의 소유권을 보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크게 두 가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두 번째, 국민의 소유권을 보한다. 두 개가 이제 가장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에 줄 딱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짚어보세요. 자, 이제 문장 풀어볼게요. 자, 문장 풀어봐야지. 요거 가끔 옛날에 시험 나왔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합니다. 자,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요. 이렇게. 1, 2, 3, 4, 5 쓰고. 여기를 싹 바꿔. 국토의 효율적 개발, 이렇게. 그럼 몇 번? 3번. 근데 관리랑 개발은 달라요? 그렇지. 중요해요. 뭔가요? 봐요. 현재 보세요. 우리 법은요. 이 토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토지가 있다.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다른 법, 도시개발법, 국토부에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개발.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라는 말이 너무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국회 시험 나왔어요. 18회 시험 때. 또 보세요. 옛날에 시험 나왔어요. 자, 이렇게요.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 3, 5 쓰고 4번에 여기를 싹 지우고요. 여기 적어놨어요. 공공복리 증진. 몇 번? 자, 근데 봐요. 공공복리 증진. 좋은 말 아니? 왜 답이야? 그렇죠. 법의 규정이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보세요. 옛날 시험 문제는 정답은 틀린 말이나 나쁜 말을 주죠. 지금은 안 그래. 다 좋은 말을 줘요. 번지수가 틀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자, 요거 싹 지우고, 공공복리 증진 들어오면 OX?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개 시작하세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또 국민의 소유권 보한다. 두 개 이제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읽어보셔야 돼요. 이쪽에. 하나 체크해놓고 해서 밑에 보세요. 5페이지 밑에 박스 밑에 자, 1번.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들어와 있죠. 1번 체크하고. 그 다음 장은 2번 또 있어요. 하나 더 적어놨어요. 국민의 소유권을 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지적제도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쓰지 마시고, 자, 고개 드시고. 세 번째가 이제, 자, 제목이 지적제도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 나온 용어들도요, 막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 나오고, 대신 이제 우리가 어떤 지적제도를 쓸 때 이제 즐겨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 뜻 한 번씩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용어 정의 위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지적제도를 분류하면, 또 잘라야죠, 이제. 크게 이제 4개로 잘라놨어요.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발전 과정. 이렇게. 지적 제도가 이제 어떻게 발전하는가. 발전 과정이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두 번째는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등록 차원에 따라서. 등록 차원에 따른 부분. 이렇게 표현해요. 등록 차원. 네 번째가 이제 등록 의무에 따라서. 그래서 크게 이제 여기 4개 자르고요. 이제 한 번쯤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파트도 막 쓰면서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용어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타이틀은 이렇게 하세요. 역사적 발전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적 제도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지적 제도가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근데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고요?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럼 문제가 국가가 토지를 등록을 왜 할까요? 지적공부를 뭐 하려고? 지적공부? 그래. 세금 거두려고.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지적제도 제도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세금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여기를 세지적 그래요. 세지적. 세적이고. 또 이제 쭉 보세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18세기, 19세기 됐습니다. 보세요. 그럼 국가가 국민들한테 세금 내라 그러죠. 국민이 막 대들어요.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세금 거두려고 지적공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국민들이 호응을 해요, 안 해요? 호응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살짝 바꿔야지. 국가가
지적 공부를 왜 만들었다? 아니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지적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한 1960년대 새롭게 나와요. 어떻게 지적제도라는 게 세금이나 법을 하나만 추구하냐. 이렇게. 그래서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그래요. 그게 뭐야? 다목적 지적입니다. 다목적. 그래서 이렇게 3단계 발전합니다. 들어봐야죠. 다목적 지적이다. 다시 보세요. 그럼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세지적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하나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 맨날 쓰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죠. 그럼 봐요. 그러면 세지적 제도화에서는 토지 표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세금 걷자 뭐 따라서? 그렇지. 면적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지적은 면적 중심입니다. 자, 또 이유가 있어요. 봐요. 옛날에 고대, 중세 이때는요. 토지 용도가 막 다양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목 의미가 없어요. 면적 따라 가면 됩니다. 하고 이제 또 두 번째 법지적 왔어요. 법지적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보호해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법지적. 소유권을 보호할 때는 표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오케이. 경계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인접한 토지예요.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그럼 이제 봐요. 갑과 을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정해져야 돼요? 제일 먼저 경계가 나와야지. 경계가 딱 정해지면 여기는 갑고 을고 소유권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의하세요. 법지적은 이제 뭐가 중심이다? 경계 중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목적은 말 그대로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그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 보시고 이것도 그냥 명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단계 발전한다. 첫 번째 하나고. 그럼 두 번째는 또 이제 보세요. 자, 여기는 경계 표시예요. 경계. 자, 보세요. 인접한 토지인데 갑의 거래 거죠.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라서 방법은 다시 두 가지. 여기 다시 잘라서 도해 지적이 있고 이제 좌표 지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자, 경계 표시원법인데 첫 번째 도해 지적. 도해는 무슨 뜻? 그림으로 풀어놨다. 그럼 이제 요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던 지적도 의미하던 도면입니다. 도면. 도면을 딱 보니까 경계를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요게 도해 지적이고. 좌표 지적은 뭐다? 경계를 이렇게 해줘. 갑의 토지죠? 경계점은 경계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을 싹 찍어놓고 요 점에 이제 수학적 계산에서 좌표를 구하자 그 말입니다. 좌표 계산하자. 여기 좌표 지적이에요.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자, 도해 지적. 도해 지적이라면 도해 지적은 이렇게 경계를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럼 도해 지적의 장점은 뭐예요? 그렇지.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죠. 그렇게 할게요. 장점은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도해 지적의 단점은 뭘까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제 토지가요. 이 교실만한 크기예요. 그럼 교실과 똑같은 크기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척으로 줄여야지. 자, 좀 더 어려운 거. 자, 보세요. 지금 축척 그래서요. 그럼 봐요. 그럼 축척이 500분의 1이래요. 무슨 뜻? 아, 다시. 또 500분을 줄였다 이러면 한 개도 안 남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500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도의 1cm는 얼마? 500cm. 몇 미터? 5m. 5m.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0분의 1 이 뜻은 자, 5m가 지도에 얼마다? 1c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밀한 지도예요. 근데 또 자, 축척이 6천분의 1이래요. 그러면 6천분의 1은 무슨 뜻? 그렇지. 지도의 1cm는 6,000cm. 그렇지. 얼마? 60m. 그럼 봐요. 6천분의 1이란 말은 60m가 얼마다? 1cm. 그럼 봐요. 학교 운동장이 120m예요. 그럼 학교 운동장을 6천분의 1로 딱 그리면 운동장 한 변은 몇 cm로 그래요? 그렇지. 60m가 1cm니까 120m는 2cm. 그럼 학교 운동장을 요만하게 딱 그려놓으면 뭐야? 이제 토지를 보세요. 토지를 실제 모양과 똑같은 길로 똑같이 줄이기가 쉽도 어렵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해지적. 도해지적의 단점은 뭐다? 그치.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다시. 그럼 다시 보세요. 도해지적 장점은? 그치. 한눈시게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요.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그 단점은 뭐다?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럼 이제 정밀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좌표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갑의 토지입니다. 요즘 말 들어봤더니요. 자, 보세요. 우리 그 스마트폰에 GPS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요즘요. 지적신호하는 어플도 있대요. 어플 하나 350만 원이래요. 근데 그거 딱 키고요. 걸어요. 딱 찍고 쭉 걸어서 또 찍으면 면적이 나온대요. 근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좀 틀리게 나온대요. 아직 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좌표적이에요. 이렇게. 그럼 봐요. 좌표죠. 좌표적 뭔가 하면 이거죠. 갑의 토지에서 이렇게 경계점에 좌표를 다 구해서 좌표를 가지고 수학적 계산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요 결과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가 되겠지. 그럼 좌표적의 장점은 뭐다?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 측량 새로 해야죠. 돈 많이 들겠지. 또 이제 경계에 막 이상한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이제 요거 책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책장 한번 보시죠. 책에서 7페이지. 그 가운데 박스 있죠. 그 박스를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 박스 정도는 다른 데는 아니고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한번 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본시험은 아니고 이렇게. 용어 때 읽어보시면 됐죠.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세 번째. 자, 등록 차원입니다. 또 이제 보세요. 차원인데 잘라서. 여기 이제 2차원 지적이 있고, 그럼 이제 3차원 지적이 있다. 또 이제 보세요. 제목. 자, 잘라볼게요. 자, 2차원적이란 말은 우리 흔하던 수평지적, 평면지적입니다. 수평지적, 평면지적. 뭔가 하면 요거예요. 도면은 토지를 이렇게 평평하게 딱 만들어놨죠. 이게 2차원적입니다. 이제.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수평지적, 평면지적. 이렇게. 그럼 이제 3차원 지적은 3차원 이렇게 불러요. 이제 입체지적 또는 공간지적. 혹시 그런 거 봤어요? TV에 가끔 그런 거 나와요. 어디 다리를 놓는다. 그럼 다리를 그래픽 처리해가지고요. 보여줘. 위에서 밑에 보여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게 뭐다? 3차원적입니다. 여기 다른 말은 이제 입체지적, 공간지적. 두 가지고. 자, 또 이제 우리나라는 자, 2차원, 3차원 무슨 지적? 아직은 요게 중요한 장부죠? 우리 이제 여기 2차원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3차원적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법은 다 있는데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상의 문제예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 하나 더 이제 장난 한번 쳐볼게요. 그럼 우리나라는 2차원, 3차원 무슨 지적이라고요? 2차원 지적.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지적도 있죠. 지적도를 딱 보면은 한강이 있죠. 자, 봐요. 한강이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이다. 자, 또 한강에는 다리가 몇 개 있나요? 하여튼 여러 개 있겠죠?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봐요. 그럼 한강 지역에 지적도를 딱 떼보면, 한강 다리는 이렇게 이었을까요? 잘랐을까요? 지적도에 한강 다리 그렸다, 잘랐다. 자, 그렸다, 잘랐다. 그치. 출제 의도를 알아야지. 그래서 물어보겠어, 누가? 그러니까 언제? 잘랐으니까 물어보겠지.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지적도에 한강 다리 왜 안 그릴까요? 다리. 토지예요? 다리가? 아니잖아요. 지적의 대상은 뭐다? 토지를 그렸잖아요. 다리는 토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한강은 한강 수면이 지표면이 되는 거예요. 지표면이 이렇게. 다리는 그냥 구조물일 뿐이죠. 토지가 아니잖아요. 안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유가 요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2차원 지적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또 쉬는 시간에 막 뛰어가서 차에서 관광지도 딱 꺼내와서 관광지도를 여기는 그렸다 우리기는데 그거는 뭐? 그건 관광지도고 우리는 뭐에? 지적도 임야도에 안 그린다. 이렇게 그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 돼. 꼭 반만 듣고 이의제기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자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2차원, 3차원 무슨 지적? 2차원 지적. 2차원적이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는 한강 다리는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또 이거 어때요? 지하도로 그려요 말아요? 지하도로도? 안 그리지 걔도.
우리 언제나 뭐만? 지표면만. 지표면만. 그 뜻입니다. 요 그림이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용어를. 그다음 또 등록 의무. 등록 의무는 이제 국가한테 등록 의무가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또 잘라야 돼. 잘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다시 이제 소극적 지적이 있고 또한 이제 적극적 지적이 있다. 잘라야죠. 또 들어보세요. 소극적 요 말은 뭔가 하면 국가가 신청을 하면 국가가 억지를 해줘요. 소극적 이렇게. 적극적은 뭐다? 국가가 이제 공권력으로서 강기동하다. 이게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비교. 자, 그럼 다시 이제 보시고 요걸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한번 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취하는 방식이 있죠. 그거 한번 보고 가야지. 자, 첫 번째 역사적 발전 과정. 세지적, 법치적, 다목적.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취한다? 다목적 지적 하고 싶어 해요. 돈이 없어 못해. 아직은 법지적입니다. 법지적. 여기죠, 여기. 1조. 궁극적 목적 두 가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또 하나 뭐?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다? 법지적 그래야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편해. 법지적이다. 이거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법적이고 가끔 시험에 이렇게 쓸 때 장난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지적을 취하고 있으며 다목적 지적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럼 OX. 맞지? 하고 싶어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시. 현재 우리나라는 법지적을 취하고 있으며 다목적 지적 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X. 자, 이상 국어시험 문제였습니다. 지향이란 말은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경계 표시 방법. 도해지적, 좌표지적. 원칙은 뭐고? 원칙은 도해지적입니다.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좌표지적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 그게 이제 이 좌표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도해지적이고 예외적으로 좌표를 취하고 있다. 그 책에 줄만 고르시면 될 것 같아. 8페이지. 그 8페이지 박스 있죠? 자, 우리나라 지역처럼 박스 있습니다. 8페이지. 그럼 또 이제 세 번째, 등록 차원. 2차원, 3차원. 우리나라 무슨 지역이다? 우리나라 이제 2차원 지역이다. 이렇게. 또 등록 의무. 소극, 적극. 요 이제 적극적 지역이다. 이렇게. 뭔가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전에 자, 지적이라는 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랬죠? 근데 등록은 누가 한다? 국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지? 그러면 등록은 국가 역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적극적이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용어담 일쭉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리고 막 열심히 쓰면서 외우거나 그럴 파트는 아니에요. 이렇게. 명칭 비교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4번 보세요. 법률의 기본 이념. 자, 네 번째입니다. 제목. 법률의 기본 이념 딱 돼 있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용어 뜻을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 외운다가 아니고. 자, 다시 이렇게 분류합니다. 사실 5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첫 번째는 지적 국정주의다. 자, 이제 만들어 보세요. 자, 지적 국정주의. 자, 다시요. 지적 국정주의는 무슨 뜻? 무슨 뜻이다? 지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국가가 정해주자. 그 이제 지적 국정주의다. 이렇게. 앞에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 뭐 좀 표시, 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나왔죠? 그럼 저런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한다? 국가가 정해주자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고 다시 명칭이 지적 국정주의죠? 지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 돼. 토지 표시 그러면 돼.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한다? 국가가 정해주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지적 형식주의 그래요. 형식주의다. 다른 말로 이제 지적 등록주의다. 자, 칠판을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묶으셔야 돼. 한 개로. 자, 여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제목이 지적 형식주의, 다른 말 지적 등록주의죠. 묶어서 이렇게 하세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발생에서는 효력발생.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효력발생. 뭘 요한다?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자, 보시고 이제 무슨 말인가 보여요. 의뢰 토지가 지목이 전이에요.
요걸 현재 대로 쓰고 있어요. 봐요. 지적 공부에 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대로 쓰고 있다. 이 토지는 지목이 뭘까요? 아직은 전이에요. 왜? 전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그럼 지목이 언제 대로 된다? 대로 등록한 때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이에요. 여기 다시 보세요. 그래서 묶으세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효력 발생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등록한 대로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죠?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부심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지적 공개주의다. 또 지적 공개주의는 무슨 뜻? 말 그대로 지적에 관한 사항 어떻게 공개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지적 공개주의 표현합니다. 좋고 그 책에 줄 준 거 볼 줄래요? 자, 줄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페이지 3번에 보시면 지적 공개주의죠. 의는 보시면 되고 밑에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 방법. 자, 9페이지 3번에 양으로 2번 공개주의를 실현하는 방법. 첫 번째 줄 보세요. 지적 공부의 등초본 교부. 우리가 지적 공부를 등초본 뗄 수 있죠. 장부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공개주의 표현이 아니다. 공개주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자, 지적 측량 성과 동그라미 치고 지적 측량 성과. 그 끝에 가서 열람이나 등본 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보면 지적 측량 성과죠. 성과가 다른 말로 서류예요. 서류. 그래서 뭔가 하면 지적 측량을 하면 그 서류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류 보여주니까 이것도 서류. 종이 서류. 이것도 공개주의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 그 3번에서 체크하세요. 3번에서 두 번째 줄 중간. 경계 보건 측량이라는 말 체크하세요. 또 들어보세요. 경계 보건 측량 무슨 뜻? 경계 보건 측량. 경계를 복원해 주는 거예요. 봐요. 자, 요거. 도면을 딱 봤더니 도면에 경계가 올라가 있어요. 도면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 도면을 가지고 토지 딱 가면 이 경계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 경계가 어딘지 확인을 시켜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그래서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 무슨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그럼 복원 측량도 경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공개주의 표현이 아니다.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상황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특징이 자, 기억하세요. 명칭. 지적 공개주의는 무슨 뜻? 지적에 관한 사항 어떻게? 공개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읽어보셔야 되고 세 가지.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즐겨 쓸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네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네 번째가 실질적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 이것도 이제 주요 용어입니다. 이제 자, 짚어 한번 보세요. 자, 자, 의뢰 토지가 지목이 전이에요. 대로 쓰고 있어요. 이 토지는 지목이 뭐다? 아직은 전이죠. 그럼 봐요. 의리 지목을 이제 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의리요. 이제 지적소관청 알죠? 지적소관청에 딱 가서 이제요.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요. 의리 소관청에다가 지목 변경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관청은 그 서류를 이제 심사해요 말아요? 해야죠. 이상 없어요. 그럼 서류가 이상 없으면 지목은 무조건 대로 바꿔줘요? 아니면 몰래 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바꿔줘요? 확인해야 돼. 그럼 이제 봐요. 지적소관청은 지금 의리 가지고는 서류 심사했죠. 몰래 나서 또 확인했죠. 두 개 묶어서 이게 실질적 심사주의라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세요. 서류 심사하고 서류 심사 실질 사항을 또 확인합니다. 두 개 묶어서 뭐다?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표현입니다. 명칭.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체크하세요. 실질적 심사한다. 근데 하나 들어놓으세요. 등기는 조금 달라요. 등기는요. 자, 보세요. 우리 흔히 들던 이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을이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그럼 등원이 서류 심사하고 이상 없으면 등기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등기는 그게요. 형식적 심사라 부릅니다. 이렇게. 근데 지적은 뭐다? 이제 실질적 심사.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서류 심사하고 서류 심사 플러스 실질 상황을 또 확인하더라. 묶어서 뭐다?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직권 등록주의다. 아까 또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는 자,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장 그랬죠?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권복주의다. 아까 나왔죠 여기 다른 말로 적국적 지적 그랬죠? 동의어입니다. 적국적. 다른 말로 뭐다? 직권복주의다. 그리고 이제 칠판 딱 보세요. 그러면 다시 5가지죠. 묶어서 우리 이렇게 해요.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5대 이념. 5가지. 또 그랬더니 또 앞 글자 묶어서 또 지지지실직 그러는데 그러면 한 개도 안 남아.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적의 5대 이념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국형공 이렇게. 국형공 실직 이렇게. 그게 편해요. 국형공 실직 5개. 그래서 뭐주고 대신 이렇게 하세요. 용어 뜻 알고 있으면 돼. 무슨 뜻인지 이렇게 비교. 기본 이념 이제 여기도 이제 뭐랄까 시험 보러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뜨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국형공 실직.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용어를 만들어 보세요. 외우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 하나. 자, 이렇게 합니다. 자, 10페이지 가시면 10페이지. 5번에 지적과 등기 비교 박스 있죠. 그 박스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다음에 올 거고. 옆에서 하나 볼게요. 자, 지난주 복습하고 와야 돼. 자, 고개 드시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의 장부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있고 이제 지적 공부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야죠. 또 문제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등기부 있죠? 그럼 이렇게 등기부는 다시 3개 부분이죠. 제일 앞에가 표제부, 갑부, 을구.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요. 등기부인데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한다? 그렇지. 거기는 부동산의 표시가 들어와요.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갑부에는 그렇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 이외 권리. 자, 교하세요.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하세요. 등기부는 자, 표제부, 갑구, 을구 돼 있습니다. 3개 있고. 그럼 또 이봐요. 지적 공부인데 지적 공부 대표는 토지 대장이죠. 이렇게 해서요. 토지 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오고? 그렇지. 토지 표시가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소유자 들어온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왠가 문제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인데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이게 포인트죠. 포인트인데 이렇게 합니다. 등기부에는 보세요.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 들어와 있죠. 그리고 권리행위 들어와 있죠. 2개 들어와 있어요. 또 지적 공부에도 토지 표시 들어와 있죠. 소유자 들어와 있죠. 그런가 하면 등록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 문제가 보세요. 등기부가 오르니까 지적 공부는 등기부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요. 지적 공부 둘 이유가 아예 없어요. 또는 반대로요. 등기부가 오르니까 지적 공부는 등기부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등기부는 이렇게. 그럼 등기부 둘 이유가 아예 없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포인트예요. 지금 하나의 토지의 장부가 2개 있다. 그래서 2개를 어떻게든 살려놔야죠. 이렇게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지적 공부에서 자, 기억하세요. 권리는 뭐를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등기부가 중심이고. 이렇게. 그럼 이제 토지 표시는 뭐가 기준이다? 지적 공부 기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두 장부를 둘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궁금할 때는 어떤 장부 봐라? 등기부 봐야죠. 저당권자가 궁금하더라. 그때도 등기부 봐야죠. 그 말이고. 또 그 토지의 지목이 궁금하면 지적 공부. 면적 궁금하면 지적 공부 하라 그 말이야.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요게 이제 거기 있어요. 거기 책 보시면 자, 11페이지. 거기 그 박스 있죠? 그 박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기억하세요. 자, 지목은 뭐가 기준이고? 지목은 토지에 대한 기준이고. 그 박스에서. 그럼 이제 소유자는 뭐가 기준이다? 등기부 중심. 그거 말이죠. 거기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일단 지금 총칙 1교시 수업 내용은 그냥 용어 뜻 한번 쭉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가시면 12페이지 가면 이제 용어 정의 파트 있죠? 용어 정의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따겠습니다.